2016년 연예계에서 가장 이슈를 꼽으라면 프로듀스 100일가 자주 거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방송과 음악 두 분야에서 그야말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화제성은 여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프로듀스 100일 위 결과라고 할 수 있던 아이오아이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 1년 전이 생각이 들 수 있다. 어제 임나연과 주결경을 중심으로 한다 할 수 있는 프리스틴이 데뷔 첫 주 무대를 마무리했고 이는 꽤 화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프리스틴의 경우 프로듀스 100일이 끝나자마자 플레디스걸즈라는 가칭의 걸그룹으로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화제성은 다른 아이오아이 출신이 합류한 걸그룹들에 비해서도 더 대단했다고 본다. 그런데 프리스틴의 데뷔에 밀려서 덜 화제가 되었지만 또 다른 프로듀스 100일 출신의 뉴스도 있었다. 바로 아이오아이로 데뷔는 하지 못했던 이혜인의 공황장애 고백이었다. 최종화까지 진출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름 활발하게 활동했던 멤버였는데 대중들에게 데뷔가 아닌 공황장애에 대한 고백으로 언급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이혜인이 공황장애를 고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혜인이 라는 프로듀스 100일 출연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프로듀스 100일 당시에는 최종 무대까지 진출하고 최종 순위는 17위였다. 근데 이 순위를 어찌 보면 탈락자의 순위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어느 수준의 팬덤이 형성될 수 있었다. 투표제를 채택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11위까지는 여성 시청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았는데 12위부터 몇몇 참여자의 경우는 남성 시청자들의 선호가 높았고 결국 투표화력에 밀려서 데뷔가 좌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케이스였다. 이혜인도 이 케이스였고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았고 이러한 선호를 기반으로 결국 IBI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데뷔도 하였다. 프로듀스 100일에서 아이오아이로 데뷔하지 못한 멤버들 중에서는 IBI로 데뷔한 멤버들이 가장 많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나름 정식 데뷔에 매우 가깝다고 여겨졌다. 특히 IBI라는 그룹의 멤버들이 스토리라는 점에서 아주 절실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그들의 정식 데뷔를 간절히 바랬다. 정말 1위와 매우 근소한 차로 12위를 한 하넬이나 슈퍼스타 K-만 5번 출연한 김소희나 데뷔만 4번을 했다. 고 할 수 있는 윤채경은 분명 데뷔에 대한 절실한 스토리가 있고 이것이 팬들이 그녀들을 응원한 이유였다. 그리고 이혜인과 이수연도 그에 못지않은 스토리가 있고 이것은 이번 공황장애 고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프로듀스 100일 당시 이혜인과 이수연의 소속사는 SS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번 이혜인의 신경 고백에서 나오는 퇴사한 소속사는 HYWI이다. 사실 이 다른 이름의 소속사가 이혜인의 공황장애를 설명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이혜인의 신경 고백은 HYWI를 퇴사하면서 생긴 팬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이 오해는 갑작스런 퇴사가 소속사와의 갈등 또는 이수연과의 갈등으로 언급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퇴사의 사유는 이수연이나 HYWI가 아닌 전에 몸담았던 SS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프로듀스 100일 팬이나 IBI 팬들의 경우 작년에 프로듀스 100일이 끝나자 발생했던 이수연과 이혜인의 소속사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계약 해지를 통해서 이수연과 이혜인 둘 다 SS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고 새로운 소속사의 둥지를 튼 것인데 당시 계약 해지에서 언급되는 것은 계약 기간의 문제나 데뷔 약속의 문제 등 매우 아이돌 소속사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언급되었다. 근데 이때 있었던 일들이 결국 이혜인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게 된 것인데 단순히 이러한 표면적 이유로는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다. 기사를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데 사실 이 계약 해지까지의 과정이 그야말로 막장이었고 어찌 보면 아이돌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어떻게 장난질 치는지를 보여준 현실을 습습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프로듀스 100일 당시 이혜인의 경우 이수연과 함께 회가 갈수록 인기가 상승한 케이스인데 정상적인 소속사라면 이 둘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다. 실제로 많은 소속사들이 프로듀스 100일에서 쌓은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금 데뷔 기반을 쌓았다. 어찌 보면 11위 안에 들어서 강제적으로 1년간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보다
12위에서 22위 사이에 들어서 인지도는 인지도대로 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었고, SS 엔터테인먼트는 플레디스와 함께 이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차지했다. 근데 막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이수영과 이혜인이 대중에게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시타나시고 예능 등을 통해서 얼굴을 비추는데 유독 이 둘만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했는데 당시 SS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파벌 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수영과 이혜인은 방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나 데뷔가 절실한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속사 경영진들의 경영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연습생과 소속사의 관계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속사가 갑인 상황에서 연습생은 한없이 힘이 없고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젊음을 소진해야만 하는 구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실 이 정도로도 공황장애까지 왜 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한창 프로듀스 100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숙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철저한 갑을관계 속에서 우린 연습생은 어찌할 방법이 없고 이러한 시련은 충분히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오직 가수가 되는 꿈만을 바라보던 청춘에게 데뷔라는 당근을 보여만 주고 그 길을 막아서 버리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후 새로운 소속사의 둥지를 틀고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한번 무너져버린 정신은 자연치유가 힘들고 결국 혜인은 팬들에게 영혼의 듀오라고까지 불린 이수영과 같이 데뷔를 하는 길이 아닌 퇴사와 휴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SS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중소기획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상당히 무섭다. 중소기획사의 특성상 주먹구구식 경영을 통해 갑질도 있을 수 있다. 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SM과 같은 대형기획사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FX의 엠버가 신병 고백을 하는 부분도 결국 기획사가 절대적인 갑이 위치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어떤 아이돌도 이러한 슬픈 현실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 상당히 씁쓸할 따름이다. 그리고 부디 이혜인도 치료를 잘하여 다시금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